정착물의 뜻. 올해는 정착물의 뜻을 물어봤어요. 정착물 뜻. 요 정착물의 뜻, 정착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이에요. 제가 이거 할 때 꼭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부산에서 30년 살고 있다. 그럼 저는 부산에 정착이 있다. 정착.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정착이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을 정착이라고 해요. 그럼 정착물은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착물의 개념은 고정적 항구적으로, 항구적이란 말이 고정적이라는 소리야. 용은 이런 뜻이잖아요.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물건들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이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딱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착물은 고정적 항구적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 그게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올해의 답이 이거였다. 그럼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정착물이고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럼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이제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정착물 아닌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식적인 수목입니다. 요 가식적인 수목에서 요 가가 임시 가짜입니다. 가짜 할 때 가짜가 아니라 임시 가짜라고. 임시 가짜. 그럼 가식적인 수목은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임시로 여기다 심어 놓은 나무. 한 달 후에 다른 토지로 옮겨갈 거야. 이걸 가식적인 수목이라고. 그럼 가식적인 수목은 항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정적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이잖아요. 요 가짜가 임시 가짜입니까? 그럼 가식적인 수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여기 답이었다고. 올해 부동산학교는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 그랬어요. 여기 답. 가식적인 수목. 그럼 가식적인 수목만 정착물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건물. 가건물은 가짜 건물이 아닙니다. 임시 건물. 요 가건물도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오랫동안 있어봐야 한 2년이 있다 말아요. 6개월 동안 있는 것도 있고 뭐 신문 가판대, 신문을 팔게 하는 가판대 이런 것은 항구적 고정적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정착물. 그럼 정착물의 개념은 항구적 고정적으로 이거할 게 정착물의 개념이 된다. 그럼 이제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 하나씩 볼 건데요. 정착물의 개념이 끝났으면 정착물, 토지 정착물의 유형, 토지 정착물의 구분이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자, 여기 이제 정착물에서 이게 이제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 밭이었습니다. 밭이었는데, 여기다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기초 작업을 했어요. 기초 작업을 해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밭에다가 바로 건물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서해서 이제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건물이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었죠. 돌땅. 울타리. 그리고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1번지 토지 그 위에 이제 2번지 토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마당에 물이 넘쳐나니까 물이 흘러가게끔 조그만 수로를 만들어요. 물이 흘러가게끔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드는데 이걸 국어라고 그래요. 국어. 그러면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50년 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단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 그 다음에 건물 지었어요. 자, 번호 붙여볼게요. 자, 건물을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건물입니다. 2번이 포장입니다. 3번 이건 돌땅, 담장, 돌땅, 담장, 울타리. 4번 나무. 나무는 순수한 우리말, 한자말로 나무는 뭐라고? 그다음 5번 물이 흘러가게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국어라. 그럼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50년 전에 이 1번지 토지에 건물 짓기 위해서
지금 5가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5가지. 그럼 이 5가지가 지금 50년 전부터 이게 토지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 5가지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에요. 이게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 한 구조로 붙어 있는 것을 토지 정착물 그랬다고. 그런데 토지 정착물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2개로.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인데 지금 색깔 다른 게 하나 있죠. 색깔 다른 게 뭡니까? 건물. 그럼 이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정착물이야. 여기는 다 정착물이라고. 다 정착물. 다 정착물인데 건물만 색깔이 다르죠. 그럼 건물도 정착물이고 포장도 정착물이고 돌담도 정착물이고 나무도 정착물이고 그거도 다 정착물이라고. 전부 다 50년 됐다. 50년. 그럼 50년이면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내가 태어나서 인천에 50년 동안 살고 있다. 그럼 인천에 정착물. 예? 이게 토지 정착물. 여기까지는 토지 정착물의 개념이야. 근데 토지 정착물을 2개로 나눈대요. 어떻게 나누냐면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나눈대.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여기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종속정착물도 정착물인데 토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어떤 가정에 자녀가 5명 있어. 5명. 5명 있는데 2명은 출가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2명도 그 집의 자녀죠. 자녀인데 독립돼 있잖아요. 그거야, 그거. 그럼 3명은 지금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야. 그 친구들도 자녀인데 그 친구들은 종속돼 있다는 소리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토지 정착물인데 2개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토지하고 독립돼 있는 거. 토지하고 독립돼 있는 게 있고 토지의 일부분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다. 종속정착물도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이 정착물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내는 거. 이 정착물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은 출제했지만 정착물 관련해서 가장 시험에 잘 내는 게 이거라고.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구분된다. 맞습니까? 그거 가장 시험에 잘 내. 그거 4번이 가야 된다. 4번이. 정착물 자체가 엄청나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제 기억은 정착물이 한 6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4번이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구분된다. 맞습니까? 사람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틀려버린 거 어떡해요? 이 말 자체가. 자, 그럼 이제 세세하게 가볼까요? 그럼 독립정착물은 뭐고 종속정착물은 뭐가? 둘 다 정착물이야. 처음에는 이 종속정착물이 정착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다 정착물이야. 다 정착물. 여기 있는 건 다 정착물. 다 정착물인데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정착물 2개 나누는 거라고. 그럼 독립정착물은 뭔데?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다. 토지하고 별개라는 소리야. 그럼 이 건물이 토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토지하고는 별개야. 토지하고 건물이 같은 물건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 그래서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런데 포장, 돌담, 나무, 국어 있죠. 그럼 요 2번부터 해서 5번까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에 종속됐다. 토지에 종속됐다. 됐습니까? 그렇죠? 저도 저의 부모의 자식이고 제 동생도 제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독립돼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그럼 둘 다 자식이야. 둘 다 정착물이라고. 근데 저는 독립돼 있는 거고 우리 동생은 종속돼 있는 거고. 이런 뜻이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독립정착물에 뭐가 독립정착물이야?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다. 건물, 독립정착물. 근데 건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주택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 상가라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상가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 그럼 주택하고 상가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그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별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 등기하고 건물도 따로 등기하는 거야. 그럼 토지와 별도의 공시수단으로 공시한다.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토지하고 별개니까. 이 토지의 소유권은 홍길동이고 이 건물의 소유권은 김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독립정착물. 그 독립정착물은 뭐가 있는데요?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 그다음에 명인방을 갖춘 수목. 수목은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인데 요 명인방법이란 게 뭐냐면 이름표 붙였다는 거예요. 이름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름표. 우리 이제 봄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꼬맹이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꼬맹이들 돌아다니면 어머니들이 애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름표 붙이잖아요. 여기 뭐 팔찌에다가 이름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요? 명인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무인데 명인방법을 갖췄다.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나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요 임목이 나무인데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 법 이름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임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나무를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등기된 임목이라고 한다. 그럼 나무를 등기하면 그러면 독립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농작물도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예요. 농작물도. 그러면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는 것은 건물, 명인방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플러스 농장.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친다. 토지 소유권 내용이란 소리예요. 자, 이거 봐요. 요 1번지 토지에 5가지가 지금 붙어 있어요. 5가지 붙어 있는데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그런데 정착물인데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나눠진다. 그럼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나는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그럼 토지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토지하고 별개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됐지? 예? 그러면 뭐가 독립정착물인데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 등기된 나무 이런 것들을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뭔데요? 그게 그냥 나무, 다년생 식물, 요거는 그냥 나무라고 생각해요. 자연식생이 전부 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담, 도량, 국어, 토작, 육교. 여러분들 육교는 원래 토지 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육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육교를 만들어서 30년이 지났다. 자, 한 달 동안만 육교 만들어. 한 달 동안만. 공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육교 만들었습니다. 그 육교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임시적이니까. 근데 아무 말 없이 육교 그러면 일정 기간 뭐 영원이지 아니지만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럼 육교 그러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근데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되는 거야. 이게 교량이 다리야, 다리. 그러니까 토지에 뭐가 막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 위에는 전부 다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정착물이다. 그럼 이 포장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됐죠? 그 포장은 정착물이고 건물도 정착물인데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 포장은 토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했는가?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구분된다. OX? 오, 이렇게 4번 내다가 이렇게 돼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은 없다. OX? X 있잖아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 정착물에는 독립 정착물은 없다. OX, X 독립 정착물도 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됐어. 그럼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 토지 정착물, 토지의 고정적 한 구조로 부착되는 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럼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눈다.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그러니까 독립 정착물의 의미, 그다음에 독립 정착물의 종류,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종속 정착물은 굳이 기억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독립 정착물 요 세 가지 아니면 종속 정착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종속 정착물 굳이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정착물도 정착물인데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선생님 미쳐볼까 하면 진짜 복잡해서. 그러면 최근에 출제했던 게 이건데요. 우리 시험에 감정평가 시험 출제집을 내가 가져왔는데 자 보자고요. 자 여기 잡아봐요. 나무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이제 나무 있습니다. 요 나무 수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이야. 정착물. 그럼 무슨 정착물입니까? 종속 정착물. 근데 이 나무를 요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나무를 등기했습니다. 이 나무를 등기하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무슨 정착물입니까? 그렇지, 독립 정착물이죠. 그럼 볼까요? 나무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냥 나무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무는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나무는 토지 일부분에 지나잖아.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 나무를 등기하거나 이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추면 무슨 정착물이 돼요? 독립 정착물이 되죠. 그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낸다. 자 다시 나무, 수목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근데 이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췄습니다. 이 나무를 등기했습니다. 그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러면 나무를 등기하면 토지하고 별개로 본다. OX? O.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로 본다. OX? O. 그럼 나무를 등기하면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거 요즘 낸다고요. 자, 요 기출 좀 봐봐요. 개개의 수목은 나무란 소리요. 자, 여기까지 봅니다.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명인방법을 갖췄답니다. 개개의 수목을 명인방법으로 갖췄답니다. 이렇게. 그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갖추더라도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OX? X. 취급된다.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안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다. 시험은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내니까. 자, 이게 정착물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합니다.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둘 다 정착물이야. 근데 독립 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독립 정착물 세 개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플러스 동작물. 그럼 종속 정착물은 종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종속 정착물도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응용. 그럼 독립 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다. 그럼 수목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그냥 수목은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럼 이제 시험을 내는 거예요.
나무를, 수목을 등기하거나 명의방법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된다. OX? O. 예? 이거 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다. 토지하고 독립됐다. 이렇게 하지. 명의방법 갖추면.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정차물에서 두 번째 정차물의 구분 기준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차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뜻이에요. 얘는 토지가 아니라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형광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촬영하는 저 기계도 있어요. 모니터가 없고 형광등이 없습니다. 그럼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입니다. 여기 형광등이 없고 모니터가 없고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없어도 다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건물에 막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 변기 없어도 세면대 없어도 수도꼭지 없어도 다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착물인 게 있고 정착물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착 방법이에요. 어떻게 붙어 있는가? 그럼 느낌상 저 뒤에 벽시계가 있거든요. 시계. 달력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달력이 건물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붙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붙어 1년입니다. 1년이지. 달력은. 그럼 달력은, 거울은, 액자는, 그림은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된 게 아니죠. 그럼 정착물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소리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물에 뭐가 붙어 있는데 그걸 분리 제거하는 거야. 자, 수도꼭지를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분리 제거해요. 그때 수도꼭지가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에요. 근데 느슨하게 붙어 있다. 그건 정착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분리 제거해요. 건물로부터. 그랬더니 물리적 손상이 있다. 이 물리적 손상이 있다는 소리는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수도꼭지 제거할 때 화장실 벽에 이렇게 홈이 파요. 이게 물리적 손상이야. 그러면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무조건 정착물. 또는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은 없어. 물리적 손상은 없는데 그런데 그걸 분리 제거했더니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가 된다. 자, 여기 형광등입니다. 이 형광등 분리 제거할 때 건물에 손상 없습니다. 여기 봐요. 요거 분리 제거할 때 건물에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광등이 없으면 이 건물의 기능 효용이 감소하는 거죠. 형광등이 없다면 밤에 여기서 수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효용 감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정착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도 없습니다. 기능 효용 감소도 없습니다. 그럼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요 2번에 해당되는 거 거울, 달력, 그림, 액자. 여러분 집에 있는 달력 볼까요? 달력 분리 제거할 때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력이 없다고 해서 건물의 기능 효용이 감소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 동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성격, 설치 의도 출제한 적도 없습니다. 네? 자, 이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이거 마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임차인 설치한 물건. 이 건물의 주인이 따로 있고 제가 임차인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2년이다. 2년 동안만 여기 햇빛 가리기 위해서 블라인드 설치했어요. 이걸 임차인 설치한 물건이다. 그 임차인 설치한 물건, 임차인 정착물은 이 건물 전속할 때까지 항구적 의도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고. 임대차 기간 동안만 붙인 거야. 그러면 항구적입니까? 임시적입니까? 임시적.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사로 건물하고 별개로 본다는 소리예요. 이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제가 가져갈 거거든. 그러니까 적거예요, 적거. 그러니까 정착물 보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 계약이 있는데 역시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거예요. 이거 설치할 때 200만 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임대인 찾아가는 거야. 주인을 찾아가서 요거 2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당신이 100만 원 내세요.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100만 원 내고 당신이 100만 원 내고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 내가 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항구적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착.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원칙.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사고 팔아. 이 건물 사고 파는데 근데 저 선풍기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모르겠다. 그게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럼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뭘로 본다? 정착물. 그러니까 건물 사고 팔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붙어 있는 상태를 존중해 준다. 그럼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정착물로 보면 이 물건은 건물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아파트 팔고 이사 갈 때 액자, 그림, 달력 이거 가지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가져가잖아요. 왜? 그것은 정착물이 아니니까. 근데 화장실에 수도꼭지 떼어갑니까? 두고 가잖아요. 왜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 되면 그러면 매수인에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건물에 붙어 있는데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뭘로 본다? 정착물. 그러면 이사 가는 사람이 매도인이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고 가. 이해하셨죠? 정착물이 다 끝났습니다. 중부동산 다 끝났고 정착물이 다 끝났습니다. 공간으로 동산이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해도 아예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좀 쉬었다 해야 되고 책을 좀 볼게요. 책을 보고 쉬었다 해볼게요. 책 56쪽 갑니다. 56쪽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옵니다. 그 밑에 박스 나오죠? 박스? 그 박스를 보면 저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했는데 우리 책은 반대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있습니다. 그 박스 별표 3개. 박스 별표 3개입니다. 자, 기출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첫 번째 기출지문요. 기출지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가 하나밖에 없네. 32회 때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나왔습니다. 법경기 나왔습니다. 그럼 복합분산입니까? 복합개념입니까? 복합개념분산. 복합분산이겠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시험 출제. 자, 57쪽 갈게요. 57쪽에 이제 30회 때 문제. 요 30회 때, 요 57쪽에 예제가 30회 때 분산학교는 1번 문제. 요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을 구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주셔도 될 거니까요. 자, 그 밑에 물리적 개념의 분산. 그 물리적 개념 분산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그랬죠? 자연 밑에 뭐라고 설명 나오죠? 그거 다 찢어버려. 그 환경 밑에 설명 다 찢어버리고 이제 넘겨봐요. 넘겨서 58쪽 가면 위치가 나와. 위치 절대적 위치만 나오고 상대적 위치 나오고 위치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59쪽까지 나와요. 역시 위치에 대해서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 59쪽으로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공간. 공간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간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자, 넘깁니다. 넘겨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제 62쪽. 62쪽에 경제적 개념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63쪽에 소비재, 상품, 타이틀. 타이틀만 다른 거 보지 말고 타이틀만.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63쪽에 첫 번째 기출 지문이 올해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자, 볼게요.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OX, X, X. 토지는 부동산은 생산 요소도 되고 자본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출제. 이렇게. 자, 거기 내용 밑에 내용은 다 필요 없고 타이틀만 아시면 된다. 넘겨서 64쪽. 64쪽에 법률적 개념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나왔습니다. 토지하고 뭡니까? 정착물. 토지 밑에 뭐라고 써진 거 다 보지 말아요. 정착물, 일반적 정의 나오고 민법상 정의 나왔는데 여기 보면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나왔죠? 이 두 개 구별하라고. 그럼 동산으로 간주하는 게 지금 64쪽 가장 밑에 하는 거예요. 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이게 항구적 의도가 없다는 거야. 일시적, 임시적이란 거야. 그럼 이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가식적인 수목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자, 됐습니다. 됐어. 이렇게.
그 옆에 기출지문이 올해 시험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자, 65쪽 갈게요. 65쪽. 65쪽에 기출지문이 나왔습니다. 기출지문이 2개 나왔는데 2개 다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출지문 아까 우리 칠판에서 봤던 거예요. 개개의 수목은 명인반으로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분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OX, X. 그 밑에 갑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 이게 등기된 임목이에요. 그 등기된 임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그럼 독립정착물이면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물론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평가 시험에 그랬습니다. 66쪽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 나왔습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중요성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67쪽으로 와서 기업, 임차인과 임대인 경우 나오죠. 여기서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누구에 넘어간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거기까지만. 2번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적부동산. 준부동산은 개념.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수단으로 공시한다. 이게 준부동산이다. 여기 예를 보면 공장재단 강업자 쭉 나왔습니까? 그거 외우지 말고 몇 번씩 읽어보면 이게 준부동산 될 거라고요. 자, 67쪽의 기출지문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67쪽의 기출지문 갑니다. 찾으셨나요? 예. 넓은 매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OX, O. 아까 칠판에서 봤던 겁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68쪽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68쪽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밑에 예제 27회 나온 것은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 해서